성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주 파격적인 철학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한국인 사상가의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성공의 공식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쫓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가 성공에 대해 가졌던 믿음이 과연 맞는지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요,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생존 방식, 옛날의 성공 공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이미 물질 시대에서 지식 시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 하지만 지금은요,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와 지혜가 새로운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 생존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지적인 만족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의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 같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높은 수준의 지혜를 만들고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능력,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최고 수준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배자라는 정말 강력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 리더들의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변했는데 정작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규칙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 아닌가요? 이 말은 리더십 실패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위를 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성공의 유일한 척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낡은 리더십은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리더는 자기 배만 불리는데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요. 사람들은 뭔가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데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죠. 결국 사회 전체가 불만과 정신적인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고픈 게 아니라 바른 지식에 목말라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진정한 성공의 재정의입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정법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등장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예 판을 새로 짜는 거죠. 그 해법이 바로 정법입니다. 이게 무슨 종교나 어려운 법 같은 게 아니에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르고 행복하게 돕는다. 이게 정법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공의 기준은 오직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CEO가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박사 학위를 따는 것,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 이 모든 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지위와 푸는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도구 말이죠. 진짜 성공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30% 투자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 철학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리더들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규칙이 제시됩니다. 조직의 자원을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40%, 중간 관리자들에게 30%, 그리고 놀랍게도 최고 리더 한 사람에게 나머지 30%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리더 한 명이 30%나 가져가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엄청난 30%의 돈은요, 리더 개인의 부를 쌓으라고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리더는 그 돈을 전부 써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과 고차원의 지혜를 배워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위한 지식 투자금인 셈입니다. 이 투자는 결국 엄청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리더가 밖에서 배워온 높은 수준의 지식은 중간 관리자들에게 전파되고요. 이 관리자들은 그 지혜로 현장의 실무자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죠. 그 결과 조직 전체가 더 똑똑해지고 더 혁신적으로 변하면서 모두가 함께 번영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거대한 철학이 어떻게 사회와 조직을 바꾸는지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건 우리 개인의 삶,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철학에 말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이라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한번 도달하면 절대 뒤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차오르기만 하는 그런 깊은 충만함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삶의 근본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만족감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에 이르는 구체적인 10년짜리 로드맵도 있습니다.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3년 안에 진정한 즐거움을 찾고요. 그 에너지가 꽉 차면 다음 4년에 걸쳐서 기쁨으로 발전시키고 마지막 3년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즐거워야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포트폴리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에너지는 지금 어디에 투자되고 있나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